정치란 보시옵니다. 전태일은 자기 자신을 대구 청년 전태일이라고 소개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에서 우리가 전태일이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중구에까지는 걸어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은 여러분들 안 가보실 수는 있어도 이름 대면 다 아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김광석 거리입니다. 대구에 오면 김광석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김광석 거리에서 김광석 거리로 불리지 않고 그냥 대봉동, 원래 동 이름 대봉동입니다. 대봉동으로 불릴 때 그곳에 축제를 할 때 김광석이 직접 그곳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김광석 거리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김광석이 노래 부르는 것을 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광석, 그 다음 전태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 멀지 않는 공간에, 물론 교집합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삶의 시간의 영역으로 보면 멀지 않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곳이냐 하면 제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를 잘 알겠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김광석 거리와 실제로 김광석이 살았다라는 동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어도 보통 놀 때는 그 이제 김광석 거리라고 하는 곳에 와서 놀 수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거기 놀았고 제 와이프와 그 부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자촌이 있던 동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곳을 살 때 집집마다 화장실이 한 곳 없는 곳이었어요. 수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어린 시절 그곳에 새를 살았는데, 그거 새집 주인이 좀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있던 곳은 화장실이 있었어요, 집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은 대체로 집에 화장실이 없는 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고 우물 부근에 수도라고 부르기 좀 민망한 형태의, 그러니까 여러 사람 수도 하나를 같이 쓰는 형태의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기억에는 그 우물에 고양이가 빠져 죽어서 사람들이 그 우물 쓰기가 힘들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어떤 동네에 불이 났던 기억이 있고, 불이 굉장히 빨리 퍼지겠죠. 당연히 이 소재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전태일이 살았다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해서 소년 전태일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도 동네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대구가 많이 재개발돼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대구에 오셔갖고 대구 대교구청을 찾아가면 성모당, 지금은 성모당이 그 열혈사제 2에서 김혜일 수녀가 신학교 교수로 지금 활동하는데, 그 신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 신학교의 신은 전부 다 대구 대교구가 있는 대구 신학교, 대구 신학교의 캠퍼스에서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가 지금은 신학교가 있고 그 부근이 다 아파트 단지고 이런데, 신학교 그 다음에 대교구청 그 주변이 아파트 단지고 뭐 이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에서 동성로라고 하는 그 사이의 골목들이라 그 인근은 좀 못 사는 골목이었습니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골목이 네모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그 사이를 골목이 막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스갯소리로 가출한 친구들이 가끔씩 거기에서 발견되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싼 이렇게 그런 쪽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대체로 대구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 지금 대구의 사이즈만큼 크지 않은 대구. 지금은 대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지금 살던 곳은 그때는 대구가 아니었거든요. 대구는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제가 사는 곳은 대구지만 실제로는 도농 지역입니다. 그래서
논을 보는 게 그래 어렵지 않아요. 밭을 보는 것도 그래 어렵지 않은 그런 대구에 살고 있다면, 옛날에 대구 중심가를 주고 대구가 작은 스몰 사이즈의 대구였을 때 그의 외곽에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전태일이 살았습니다. 그 전태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이렇게 전태일 전과 후에 우리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전태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횃불이 된 이후에 우리는 흔히 말해서 노동운동 같은 게 훨씬 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까 소개할 때도 그런 말씀을, 저는 저의 실질적인 그 직업은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철거 노동자입니다. 철거 폐기물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방식은 대체로 집을 부수거나, 집을 부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면 항상 폐기물이 생기죠. 그러면 그 폐기물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장 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지저분한 일들을 합니다. 예. 한마디로 쓰레기죠. 우선 쓰레기라고 잘 안 부르니까. 그런데 이제 폐기물을 치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폐기물을 치우는 일을 하는 자리에 가면, 철거나 폐기물을 치우는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건설 현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가장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지만 특별한 기술을 갖고 뭔가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 현장 기공이라고 불리시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직접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대체로 자기의 육체적인 자기 힘만으로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기계의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나의 힘으로 듭니다. 예. 나의 힘으로 들고, 이렇게 최근에는 이런 거죠. 빌라 4층이다. 4층에 공사를 했어요. 그럼 누군가는 저 안에 있는 쓰레기를 1층으로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그걸 1층으로 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 내리고 그곳에 있던 폐기물을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깨끗하게 있는 게 없어요. 대부분 다 더럽습니다. 근데 더러운데 공사에서의 폐기물은 대부분 강난 상태로 부서집니다. 이 부수면 각이나 모서리가 아주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제 다리는 양쪽에 보면은 지금 긴 바지지만 다 상처입니다. 들어서 다리에 거슬리면 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일 처음에는 베이면은 아프던데 시간이 지나니까 별로 무감각해져요. 사람 생각이 이게 몇 시간 안에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들 순간접착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순간접착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4년 전에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폐기물, 이제 폐콘이라고 그러는 콘크리트, 이거를 여러 콘크리트를 부수고 나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 쪽으로 무너진 거죠. 그래서 다리에 피가 났어. 다리에 피가 나고 여기에 정말 찢어졌습니다. 근데 일은 계속 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은 내가 다쳤으니까 일을 못 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일을 못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나를 불러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 피가 나면 피를 안 나게 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곳에서는 피가 안 나게 할 길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저거 어떡하지? 옆에 지금, 우린 보통 철야 작업을 하니까 새벽이라서 옆에 지금 무슨 붕대를 구할 때도 없고 약을 구할 때도 없고, 그럴 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순간접착제로 살을 붙입니다. 예. 찢어진 것을 순간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살을 붙입니다. 당연히 엄청 아프겠죠. 여러분들 그냥 순간접착제가 맨 살에 이래 붙어도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 피가 나는 곳에 순간접착제를 붙여서 이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너무 당연히 반강제적으로 순간접착제에 의해서 상처가 붙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힘겨움들이나 어려움들이나 제일 그러니까 저는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 살아보면 가장 힘든 것은 억울함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최근에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 돈 이렇게 그 17만 원을 들여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 돈 17만 원을 들여서 일을 하면은 20만 원을 받으면은 이건 내 소득이 아니죠. 맞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봉사해 준 거예요. 그럼 3만 원인데 제 동료하고 하루 종일 17만 원을 들이고 일을 해서 동료와 내가 10,000원씩 나눠 가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에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노동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의 이득을 낼 것인가만 생각하지, 이 사람이 그 시간 일했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이죠. 결국 기업이나 그 자본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밑에 노동자가 일을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뭐 브레인을 써서 많은 노동을 하든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이득은 그가 가져갑니다. 그래도 적어도 억울함은 없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하루를 들여서 일을 이만큼 했다. 그런데 그러면 내 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또 여전히 억울한 감정은 있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억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억울함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억울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억울하네? 나는 좀 덜 억울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덜 억울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아, 네가 고생을 하니까 그럼 너는 열심히 뭐 공부를 하건 뭘 해가지고 이런 일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사실 그런 일의 억울함이나 그런 일을 당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럼 성공해서 어느 위치에 가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저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꿔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까지 갈 거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국적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죽어가는가. 하루에 한 명 이상 죽습니다. 하루에 한 명 이상 죽는데 대부분 찌어 죽거나 그 나왔는 거, 이거 이제 국가에서 이게 파악한 겁니다. 파악되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죽은 사유가 굉장히 슬퍼요. 찌어 죽고 깔려 죽고 떨어 죽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